여러분은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륙 국가 같죠? 영토 넓고 자원 많고.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해양 제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구조를 보세요. 공군력 압도적 1위, 가장 많은 해외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해군력은 중국이 치고 올라와도 아직까진 미국의 해군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정도로 강력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전략의 핵심 공식은 100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패권이 글로벌 패권이다.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미국은 중동을 노립니까? 셰일 혁명으로 석유 자급 되잖아.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 석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필요하냐입니다. 미국이 국제 유가를 관리해야 자국 내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미국도 일정 부분은 석유를 수입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석유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조 국가들입니다. 즉 중동은 미국 에너지의 공급원이 아니라 중국 산업 동맥인데요. 미국의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략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초승달 전략. 지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페르시아만,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동지중해. 이걸 연결하면 초승달 모양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정확히 무엇과 겹치냐? 이란의 영향권 벨트입니다. 보통 이슬람 시아파 세력권을 가리키는 지정학적 개념에서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란이 이 회랑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상 물류 연결, 무기 이동 통로 확보, 미사일 사거리 확대, 동지중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을 동부 유럽은 물론 중부 유럽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 이란은 단순 국가가 아니라 중동 지역 패권 후보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걸 용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에서 25%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계 경제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함대는 바레인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시각각 이란을 견제하는데요. 단순히 해적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함대가 아닙니다. 이란은 단순히 물류 통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건 이란이 정상국가가 돼 수출을 하게 되면 사우디의 영향력 감소로 오펙 균형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우디의 석유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즉 이란은 에너지 시장의 변수이자 사우디의 중동 패권도 위협하는 국가입니다. 이번엔 군사력 구조를 볼게요. 이란은 미국처럼 항모 없습니다. 대신 드론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기뢰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이란 무장 세력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강대국들이 제일 짜증나는 구조입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가 몇백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방공미사일을 소모해야 하고 무장단체들 때문에 지상군의 피해가 강요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란은 대부분이 산악진영이다 보니 지상군이 상륙해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찾아온다면 공격하는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란은 중국 에너지 공급선 중 하나입니다. 비중은 크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주요 에너지 수입원이 될 곳인데요. 중국 산업 구조는 에너지 집약적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수출 멈추고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즉 미국이 중동 해상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면 중국 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에너지 고립을 심화시켜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선 유사시 중국의 보급망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현대전을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치른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뿐입니다. 미국도 큰 전쟁을 벌인 지는 오래됐습니다. 중국도 실전 경험은 없다지만 중국과 군사 충돌을 대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동은 사실상 미 해군의 실전 테스트 구역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미국은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며 공군의 현대전 경험을 직접적으로 쌓았습니다.
올해 1월엔 마두로를 체포하며 해군, 해병대, 공군, 게다가 우주군도 실전 투입되며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경험한 나라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뿐이지만 대규모 공중전과 해상전력, 거기에 우주를 영역으로 한 군대의 실전 경험 국가는 미국만이 유일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을 상대로 실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차단 능력과 전자전, 드론전, 미사일 방어. 이게 왜 중요하냐? 대만 유사시 작전 리허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 당장 중국은 해상을 봉쇄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엄청난 드론과 제밍으로 대만 주변을 무력화하고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을 텐데요. 이 환경이 현재 이란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전쟁에 앞서 실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이란도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 수많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방공망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실전 경험을 쌓기 적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확실하게 제압해 친미 정권을 세운다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도 봉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상교통로를 미국 손아귀에 두는 것이기에 표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망을 봉쇄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공략할까? 미국은 절대 바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보 장악부터 들어갑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시작합니다. P-8 해상 초계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고고도 정찰기, 군사위성, 해저 센서망으로 상대의 방공망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해 적이 방어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전 세계 해상 물량의 약 20에서 25%입니다. 이게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한국은 원유 수송로에 문제가 생기며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항로가 사실상 막히는 것과 같아 전 세계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과를 보이고 있어도 아직까지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마두로 체포 작전으로 자기들 뒷마당에 있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손아귀에 놓여 있다면 유사시 원유 수입에 문제가 생기기에 작전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동에서의 패권을 미국에게 빼앗긴다면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중국 산업 구조를 보세요. 제조 중심, 수출 중심, 에너지 집약적인데요. 석유가 없으면 공장 멈추고 수출 타격, 실업 폭증, 사회 불안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겉으로는 적대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러시아 완전 붕괴하면 중국이 러시아 자원 확보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최적 상태는 약하지만 살아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을 경제 식민지 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 의외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는 돈독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기에 미국이 이 빈틈만 잘 노린다면 중동에서 아시아,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켜 중국을 내륙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